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인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태풍 링링이 수도권을 관통했습니다. 강풍에 인천에서만도 4천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교외 첨탑이 떨어지는 사고도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첨탑은 그동안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왔는데요. 이번 태풍을 시점으로 첨탑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먼저 취재 내용 보고 오시죠. 부평구 북의 이동의 한 교회입니다. 강풍에 교회 첨탑이 추락했습니다. 특히 추락한 첨탑이 전깃줄에 걸리며 2차 피해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저 교회 첨탑이 전선 위로 넘어져서 전선에 걸려가지고 바람이 아주 많이 불 때인데 계속 움직이고 그래서 그 통행도 다 막고 사람도 못 다니고 차도 다 막아놓고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번 태풍으로 인천에서는 다수의 첨탑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첨탑은 안전점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평구 관계자는 5개 광고물은 관련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첨탑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첨탑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은 실시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5개 광고물 관리법상 5개 광고물은 안전점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만 첨탑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을 계기로 첨탑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전관리 규정,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관리 대상 그렇게 품목으로 좀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번 피해를 계기로 정부와 지역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이재필 기자, 이 현장에서 보니까 태풍 링링 정말 상당하던데 인천 지역 피해도 많았죠? 네, 맞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천에서만 4,425건의 사고 피해가 접수가 됐는데요. 최대 풍속 39m의 강한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네. 참고로 초속 30m면 나무가 뽑힙니다. 네. 정말 나무가 뽑혔어요. 예. 뽑혔더라고요.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강화에서는 지정 보호수인 500년 된 느티나무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뿐 아니라 도로 곳곳에서는 외벽이 떨어지고 5개 광고판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교회 첨탑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예. 참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총 15건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안타깝게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네. 중구에서 한 버스 기사가 담장 아래서 휴식을 취하다 강풍에 담장이 무너지면서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부평구에서는 한 여성이 길을 가다가 떨어진 간판에 맞아 다치기도 했고요. 대부분 강풍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강화 지역 피해가 좀 컸다고 들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강화의 피해가 컸습니다. 영상만 놓고 보면 마치 폭격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강화에서만 919건의 건물 파손 피해가 있었는데요. 네. 특히 강화 전체 가구의 65%가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강화에서만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액이 77.5억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게 다가 아니죠. 농가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먼저 축사한 농가의 경우 왕새우 2만 1,000kg, 닭 4,000수, 돼지 233두, 소 17두가 폐사했습니다. 또 벼와 비닐하우스, 인삼밭, 가수농가 등 1,463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피해 주민들도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에요. 네. 너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인데요. 밀려드는 복구 요청에 복구업체 직원도 그냥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강화 교동도에서는 주민들이 지역 축제를 위해서 해바라기 10만 송이를 식재해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태풍 링링이 이 해바라기를 모두 휩쓸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네. 군인들은 이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 쓰러진 해바라기를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주민들이 꼭 다시 일어서서 축제를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 태풍 피해 이후에 인천시가 피해 복구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먼저 인천시는 이제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추석 명절 전까지 응급 복구를 마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을 해왔습니다. 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확을 앞둔 농가의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가를 직접 둘러보고 복구 계획을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정부에서 재해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등 지원을 결정한 만큼 인명과 시설 피해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가 큰 강화와 옹진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안타깝게 버스 운전기사 한 분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숨졌지 않습니까? 이에 시민안전보험 지급 등 지원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 인천 시민들이 하루빨리 이 태풍 피해를 딛고 좀 일어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가볼 만한 곳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이정화 기자, 지금 추석 연휴 인천에서 즐길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인천관광공사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인천의 야경이나 달맞이를 즐길 수 있는 명소, 또 그리고 추석에 가볼 만한 곳들을 모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우리 지역인 경인 아라뱃길이나 또 자유공원, 또 월미공원, 영종도, 송도까지 다양한 장소들이 꼽혔는데 자세한 내용은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지금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인 계양이나 부평에서 좀 즐길 수 있는 행사들도 알려주시죠. 네, 일단 우리 지역에서는 경인 아라뱃길을 찾아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물길 따라 또 취향 따라 즐길 수가 있는데 지난 2012년에 개장한 경인 아라뱃길은 한강 하류에서 서해 바다까지 이어진 이 물길로 각종 수상 레저와 유람선 등 체험들이 좀 가능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또 빗대어 볼 때 달맞이 포인트도 다양해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이 장소에 따라 옮겨가면서 좀 달맞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매력적인데 달맞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아라타워 전망대 들 수 있겠고요. 네. 이 아라타워 주변에는 또 낙조 감상 포인트인 정서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라타워와는 다르게 탁 트인 광장에서 또 해방감을 좀 느끼면서 보름달을 감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라뱃길 조형물에는 노을종이라고 해서 저녁이 되면 색깔이 이제 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런 장관을 연출하는 곳이 있어서 이게 야경 감상 포인트로도 훌륭하다고 하니까요. 이 가족들과 함께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앞에서도 언급했던 이제 부평 계양 지역은 아니지만 또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 인천 자유공원이나 또 역사적 장소인 인천 상륙작전의 무대였던 월미공원에서도 달맞이가 가능합니다. 네. 네, 지금 뭐 가볼 만한 곳들을 많죠, 다양하게 굉장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 연휴에만 그럼 즐길 수 있는 행사들도 있나요? 네,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정말 인천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우선 오는 14일 인천 도호부청사에서는 인천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추석맞이 민속문화제가 열린다고 해요. 특히 이제 도호부청사는 항상 명절마다 뭐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 이제 네. 강강술래, 또 민속놀이, 전통의상 체험처럼 다채로운 행사가 이번에도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는 15일 낮 1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요. 우리 지역인 부평구 삼산동 분수공원에서 신나는 예술여행 이런 이름으로 해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볼 만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남은 연휴 가족들과 손을 잡고 한번 이런 가볼 만한 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한국-GM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GM 노조의 전면 파업은 지난 2002년 대우가 GM으로 인수된 이후 처음인데요.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취재 내용 보고 오시죠. 한국-GM 부평 공장,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9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약 10,000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 중입니다. 파업의 원인은 바로 임금단체 협상입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임금단체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5.65% 인상과 통상임금의 250% 수준의 성과급 지급, 여기에 생산 확약 등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임금 동결을 꾸준히 고수해온 상황. 하지만 한국-GM은 올해 경영난 속에서도 팀장급 이상 간부에게는 평균 1,7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금을 1.8%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GM 노조가 파업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장 조합원들도 왜 팀장급들은 임금을 지급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안 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데 이해를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요. 이에 대해 한국GM의 관계자는 수익성을 회복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 직원과 간부급들은 임금 체계가 다르다며 이 둘의 성과급과 임금 인상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우선 11일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 논의를 거쳐 투쟁 계획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취재 내용 보고 왔는데 이 한국GM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지점이 정확히 어떤 지점입니까? 네, 그 많은 사업장의 노사가 매년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을 하죠. 예, 한국GM 역시 마찬가지로 임단협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합의가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먼저 노조의 요구하는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기본급 5.65% 인상, 그리고 통상임금의 250% 수준의 성과급 지급, 그리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경력금 650만 원 지급. 여기까지가 이제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예, 지금 이제 그리고 한국GM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뭐 생산 물량이 뭐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평 2공장의 발전 계획과 부평 엔진 공장의 중장기 사업 계획, 그리고 창원 공장 엔진 생산 확약 등 이렇게 공장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어떤 약속 차원의 회사 차원 어떤 계획과 이런 약속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측은 아직 경영 정상화가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노조는 그럼 회사가 그럼 중재안을 내놔라.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요구안은 뭐야?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측은 이제 이것마저도 네.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이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5월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에 모두 8차례 교섭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노조는 입장을 요구하고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런 특히 사측은 이제 뭐 이런 지난 임단협 당시 수익성을 갖추기 전까지는 임금을 동결하기로 노조와 이미 합의를 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노조에서 얘기하는 이런 임금 인상 등을 받아들일 수 어렵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는 이런 기조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 노조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간부들은 1,700만 원의 성과급을 받고 임금도 1.8% 인상을 했다. 경영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네. 그럼 간부들은 딴 회사 사람들이냐. 형평성이 이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조가 전면 파업을 선언을 한 건데요. 한국GM 노조가 전면 파업을 실시한 것은 1999년 이제 대우자동차가 이제 매각을 앞두고 GM대우의 매각을 앞두고서 한참 거세게 이렇게 전면 파업을 실시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이제 20년 만입니다. 네, 이 한국GM 참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또 전해드린 소식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그 비정규직 해직자들이 복직을 촉구하면서 또 고공농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GM 부평 공장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해고자 46명이 복직을 촉구하면서 항의 농성 중인데요. 이들의 농성은 이미 2017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들 해직자들은 지난 8월 25일부터 한국GM 부평 공장 정문 앞에서 고공농성을 이제 시작한 상황입니다. 네. 이와 함께 단식 농성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최근 한국GM이 부평 2공장을 2교대 근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대 운영할 경우 이제 인력이 필요하겠죠. 때문에 이 필요 인력을 해직자들을 복직시켜서 운영하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복직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2교대 확대 운영 시 약 750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현재로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복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46명이잖아요.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숫자인 거죠. 이에 노조는 여론 확대를 위해서 고공농성 그리고 단식 농성을 시작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GM 측의 그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해직자들을 복직시킬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먼저 한국GM의 공식 입장은 부평 2공장의 2교대 전환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때문에 벌써부터 그 해직자들을 네. 대한 복직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고 하는 게 한국GM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한국GM은 그때 해직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밝혀왔던 공식 입장이 뭐였냐면은 이제 이들이 파견 근로자잖아요. 파견 네네. 비정규직인데 네. 파견인 만큼 계약 해지 관련된 문제는 용역업체와 그 해직자들, 그러니까 파견 비정규직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원청인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우리가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꾸준하게 입장을 밝혀왔던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하면 현재까지는 한국GM은 이 비정규직 복직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다 할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 이게 한국GM 입장에서는 우리는 원청이니까 큰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 정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있습니다. 예. 이미 노동부는 한국GM의 비정규직, 그러니까 파견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으로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역업체 소속으로 한국GM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원청인 용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한국GM의 지시로 이 사람들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업체 직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한국GM의 지시를 받으면서 동일하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이는 이제 파견법 위반이거든요. 이에 노동부는 한국GM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1,662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고 한국GM에게 직고용해라 라고 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어요. 네. 예. 근데 한국GM 받아들이지 않았죠. 특히 창원공장의 경우는 비정규직 근로자 723명에 대해서 직접 고용 명령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부가 한국GM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72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한국GM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 검찰의 수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이 아니라 현재 한국GM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우리를 정규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측을 대상으로 이런 그 민사 소송도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미 지난 2015년 한국GM의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 인정을 받아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인정을 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GM 정상화에 정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봐요. 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의 2대 주주입니다. 예, 이에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약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잖아요. 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일자리,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이제 철수설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철수했을 경우 한국GM 노동자 그리고 그 한국GM과 같이 연계된 그 협력업체의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나 이런 경제 여건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이게 가장 크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정부도 어떤 뭐 반대 여론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자금 8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한 목적이 여기에 있거든요. 네네. 바로 일자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이미 해고가 됐고 그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현재 복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제 정규직 노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GM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죠. 그런데 경영난 속에서도 간부급 이상, 팀장급 이상의 간부급들은 성과급을 받아가고 임금 인상도 이렇습니다. 근데 네. 노조, 조합원들은 뭐 성과급은 고사하고 임금 인상도 지금 논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 네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를 두고서 논의를 한 바가 한 번도 없어요. 지난 2018년 합의 당시 홍영표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한국GM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네. 정부와의. 그런데 그 이후 제기되고 있는 이런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일제로 응답이 없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홍영표 의원에게 나서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네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일제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뭐 요즘에 뭐 길거리 가시면 많이 보시겠지만 홍영표 의원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비판의 목소리의 현수막들이 많이 네네. 한국GM 근처에 걸려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홍영표 의원 선거사무소가 부평에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 배경 때문에 이렇게 현수막들이 걸리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한국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라도 이들을 진짜 한 번쯤은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서 바라봐 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한국GM 문제 사실 노사 간의 문제로 놔둘 게 아니라 이 정부 그리고 정치권도 함께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